개장 2시간여 남겨두고 있는데요.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핵심 이슈들 준비해서 체크리스트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체크리스트 이화진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과장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과장님 출연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이제야 월가월부에서 모셨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장 전 체크리스트 첫 번째 체크박스 확인하겠습니다. 자, 유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내년에 유가가 110달러 육박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 휘발유값 더 오르겠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뭐 작년에도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제 그때 전 글로벌 한 120달러 갔을 때도 뭐 200달러도 뭐 추측을 했었었고, 물론 이제 여기서 과연 110달러 가게 되면은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할지에 대한 사실 뭐 미국이 만약에 110달러까지 간다 그러면 충분히 셀가스 공급도 충분히 공급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전략 비축유 방출하기에는 그만큼 재고도 좀 부족한 상황이고, 결국에는 지금 사우디와의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정치적인 외교 문제도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아직까지 중국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87달러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여파가 결국 이 경기 물가에 대한 부담을 주게 될 거고,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교 정책의 문제다. 결국 내년 11월이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뭐 빈살만 입장에서는 공화당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고, 사우디 입장에서도 결국 지금 네옴시티도 있고,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이 사우디가 향후에 석유에 대한 그 나라보다는 사실 이제 관광지로서 네옴시티 플러스 사실 지금 뭐 호날두, 네이마르는 사실 몇 천억이 되는 금액으로 제가 그를 유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슈퍼리가 실패를 했지만은 사우디는 이런 프로페셔널 리그가 성공적으로 안착이 돼야 관광지와 그 네옴시티에 대한 영향이 적어도 2030년까지 본격적으로 전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줘야 사우디 입장에서는 돈의 자금을 계속 유입을 하고 있고, 사실 어느 정도 계속 일부러 좀 그렇게 하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외교 정책과도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 뭐 미국 대선에서도 관련성을 좀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그 최근에 정제 마진 상승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좀 정유주들이 좀 좋았거든요. 우리 증시 관련해서는 어떤 시각으로 좀 보면 좋을까요? 네, 물론 올해 상반기까지는 뭐 SOL이나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제 마진이 이제 축소가 되는 상황이었고, 결국에는 원유를 수입을 하고 이제 상품 가격과 스프레드가 이제 확대되는 모습이 아마 3분기 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도 지금 휘발유 가격이나 경유 가격이 계속 꾸준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휘발유, 경유, 등유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정제 마진에 대한 스프레드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SO일이 아마 첫 번째로 좀 대장주로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대략 한 16% 정도 비중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매출 비중의 차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SO일이 가장 대장주로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유가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까지는 아마 3, 4분기 시적 측면에서도 충분히 크게 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거를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한 분기 잠깐 있다가 또 유가 다시 내려오면은 정유주 사실 지금 볼 때 아닐 수도 있어서 여쭤봤는데 3, 4분기 실적 찍힐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런 고유가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시는 거죠. 만약 이게 여기 미국이 정책적으로 이란이나 뭐 베네수엘라 쪽으로 어느 정도 그런 정치적인 해소를 풀린다 하더라도 사실 그게 석유 국가로서 잘 큰 흐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히려 중국이 경기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견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리 지금 경기 부양책을 한다고 해도 그게 지금 당장에 올라갈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게 단순하게 이게 단기적인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시장을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SO일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개장 전 체크리스트 두 번째 박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두 번째 체크박스. 그러면 지금 나왔네요. HD 한국 조선해양, 조선주 관련돼서 좋은 소식이 하나 또 들려왔습니다. HD 한국 조선해양에서 6천억 수주 잭팟을 터뜨렸다. 초대형 암모니아선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떤 부분일까요? 결국은 지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이제 가스텍 행사에서 물론 지금 전기선 HD 현대 이제 회장님께서 지금 가서 이제 그래서 실제로 암모니아 선을 최초로 이제 따내긴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신조선가 지수도 174포인트까지 상승을 했고 거의 지금 31주 연속으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사실 뭐 암모니아 선도 그렇고 LPG, LNG 선 수주들이 복합적으로 좀 많아지고 있는데 하지만 전 조선주에 대한 지금 가장 큰 리스크가 결국엔 인력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반기 때부터 계속 조선주들은 하반기에 흑자 전환될 것이고 수준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이 또 리스크가 뭐냐면은 인력 부족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 그만큼 우리가 2, 3년 전에 수주받았던 물량들이 이제 인도 시점이 본격적으로 나올 텐데 생각보다 기간을 못 맞추게 되면은 이것도 하나의 대한 비용적인 문제도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최근에 이제 조선 쪽 이제 당사 애널이랑 어느 정도 계속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최근에 빠졌던 이슈가 물론 외국인 고용자들의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단순 노동 외에는 이게 좀 전문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이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이게 조선주가 신조선까지 해서 좋아지고 있는데 인도 시점이 밀린다. 조만간 이제 카타르 쪽에 2차 발주가 본격적으로 나올 텐데 그 물량들을 받을 수 있는 도크가 지금 충분하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연이 되면은 이게 제가 봤을 때 조선주의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가 있고 3분기 때, 4분기 때 흑자 전환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비용적인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럼 감안해야 된다. 네. 물론 오늘 어제도 이제 그 한국조선해양 물론 아모니아선 6,000원 수주 대박이 났었고 뭐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 하나둘씩 나오고는 있지만은 이게 무조건 다 받는다고 해서 최근에도 이게 지금 수주 물량이 중국 쪽에 뺏겼습니다. 1위를. 결국에 그 이유가 하나의 그런 인력적인 문제가 좀 통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현대중공업에서도 그런 인단협 이슈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선주는 전체적인 매크로시는 호황인데 뭐 유가도 올라가고 이런 흐름인데 결국에는 인력난이 만약에 여기서 이 호황 시기에 이걸 만약에 채우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실제로 지금 중국 쪽 조선사에 대한 그런 캐파에 대한 좀 부분도 조금 충분히 조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쪽에 이제 수주 1위 뺏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이렇게 소식 나오고 나서는 양보단 질이다 이러면서 또 환호하는 분위기였었는데 인력난이 지금 발목을 좀 잡는군요. 특히나 인도 시점이 연기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면 캐파에 대한 부분으로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관련주들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앞으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스토리적인 측면에서는 하나신이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유성증자 최근에 2조짜리를 하게 되면서 결국 방산과 조선으로에 대한 시너지가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폴란드, 체코, 인도 쪽에서 지금 잠수정 관련 이제 그 수주 물량이 조만간 이제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경쟁은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한두 달 전에는 하나오션이 이때 입찰을 따냈습니다. 이게 현대중공업이 예전에 그 페널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라서 하나오션이 됐는데 여기 2차 발주 때부터는 조만간 폴란드 관련 잠수정 이슈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오션이 최근에 유상증자까지 하면서 그런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 자금으로 쓴다라는 거는 그만큼 잠수정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엔진과 아니면 하나 시스템과의 시너지가 제가 볼 때는 그런 조선 선주사들에게 큰 모멘텀이 좀 될 수가 있을 걸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 쪽으로 그래도 올해 뭐 수주량이 다른 조선사에 비해서 낮기는 하지만은 가장 모멘텀이나 시너지가 제일 많이 발휘할 수 있을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많이 빠졌던 거 이렇게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봐야 할 시장 모멘텀으로는 잠수정 방산 쪽으로 한번 더 노려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개장 전 체크리스트 세 번째 박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앞에서 조선을 봤다면 애플 이야기 최근 중국에서 중앙 공무원들 업무용으로는 외국산 이제 스마트폰을 쓰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 갤럭시에도 적용되고 있는 부분 아닐까요? 그래도 이게 이제 중국 하웨이나 이런 틱톡 이게 오히려 미국 쪽과의 지금 제재가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애플로만 끝날까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새벽에서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등 더 확대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정치적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단순하게 짧게 끝낼 거냐 아니면 정말 이제 길게 갈 거냐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연간 중국에서 이제 생산하는 물량이 한 4천만 대인데 실제로
실제로 이제 공무원, 공공기관 다 포함해서 대략 한 1,000만 대 정도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면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20%가 이제 아이폰을 쓰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단순하게 좀 중장기적으로 나온다면은 다음 주에 아이폰 15가 나오는데 생각보다 제가 봤을 때 타격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애플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도 나왔던 중국이 반도체 굴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50조 이상을 지금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근에 러먼도 이제 미국에 있는 상무부 장관이 방중을 했는데 막상 저는 이제 기대를 했던 게 반도체 투자 제한을 풀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오히려 제재가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안 그래도 지금 유가 때문에 시장이 시끄러운 상황에서 이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 심해진다. 생각보다 이 시장이 조금 복잡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면 갈수록 뭔가 지금 미중 간의 관계에 있어서 답답함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2일 그 애플 언팩 행사,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중국발 이슈로 굉장히 지금 찬물을 끼얹은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혹시 또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애플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사실 뭐 이제 애플은 뭐 그동안 이제 우리 흔히 뭐 아이폰을 통해 가지고 매출을 계속 성장해 왔었습니다만, 근데 그게 한 몇 년 전부터 사실 성장률이 사실 조금 좀 주춤하는 모습을 좀 정체되는 모습을 좀 보여왔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XR 기기가 주요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전에도 애플 아이폰 위주에서 이제 그 귀에 꽂는 게 그게 뭐죠? 에어팟. 에어팟이 생각보다 매출이 엄청나게 잘 나오면서 새로운 사업군이 등장을 했고, 그럼 여기서 이제 XR 기기가 성장을 해줘야 전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한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뭐 애플이 지금 당장에 폴더블 시장으로 새로운 다양한 폼팩터를 변화가 생기지 않는 이상 단순하게 우리가 12, 13, 14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이폰에 대한 큰 변화는 제가 봤을 때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I 시장에서도 아직까지는 조금은 이제 크게 진척을 못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애플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필요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빅테크 중에서는 애플은 조금은 이제는 변화의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전 프로 말씀을 주셨고 결국은 이제 XR 기기들이 좀 카드 캐리를 해줘야 될 때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애플 관련주들이 어제 좀 많이 또 조정 받았습니다. 그럼 좀 조심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네, 뭐 어제 LG 이노텍도 한 6% 이상 빠졌었던 것 같고 똑같은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이 작년에 아이폰 14 이제 그 프로 버전 이제 프리미엄 모델 비중이 한 60% 정도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한간에는 다른 전문가분들은 뭐 전장 시장으로 개척할 건데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워낙 비중이 높은 게 아이폰 단이고 실제로 전장 쪽은 뭐 최근에 뭐 삼성 전기 이슈도 있었지만은 아직은 조금 초입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전장에서 매출은 적어도 내년 아니면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시기고 지금 당장은 이제 스마트폰이 사실 중국 쪽도 아직까지는 크게 스마트폰 출하량이 많이 개선이 되는 부분이 아직 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애플도 만약 여기서 지금 생산량을 줄여버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 IT 섹터, 특히 IT 기기나 부품주 관련돼서 투자 전략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최근에 뭐 그 갤럭시 폴드가 뭐 성공적으로 나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부품주들이 그렇게 반등을 못하고는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아직은 뭐 스마트폰이나 PC나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도 아직까지 크게 개선되는 못하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의 경기 부양이 안 살아나기 때문에 그만큼 스마트폰이 아무리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살아난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했던 컨센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애플의 만약에 폴더블을 바꾸거나 아니면 중국이 실제로 화웨이나 샤오미나 빅4 같은 폴더블 시장이 좀 더 시장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와줘야 그만큼 이런 스마트폰 시장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은 어떨까요? 이번에 삼성 전기 관련해서 지금 얘기 나오고 뭐 드론텍도 카메라 모듈은 저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스마트폰이 살아난다고 해도 사실 그쪽 가격보다는 이제 전장용. 그래서 최근에 프론티어도 그렇고 업트로텍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핸드폰 한 대 들어가는 물량보다는 그만큼 이제 그 전장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비중이 훨씬 더 많고 실제 가격도 높고 그만큼 레벨 2에서 레벨 3로 간다.
한 카메라가 한 7대 정도가 들어가는데 레벨 3단계로 가면 12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만큼 P도 높아지고 Q도 높아지고 결국 C는 나중에 좀 상용화 되면은 그때 낮아지게 되면 오히려 그때가 가장 모든 조합이 확실히 좋아지는 흐름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아마 내년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폴더블 폰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KC바텍이나 뭐 네. 파이낸텍 결국은 애플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시장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 1,400만 대가 팔리냐 1,600만 대 팔리냐 중요한 게 아니라 애플이 나 우리 폴더블 조만간 만들 거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이패드부터 먼저 만들 걸 생각 좀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 2026, 2025년쯤에 되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 시장이 커져야 폴더블 시장 규모가 커지는 부분이고 지금 그만큼 비포나 샤오미도 이런 폴더블 시장에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 물방울 힌지도 이미 작년부터 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이 사실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의 필승 전략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분위기는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이번 주 장이 너무 어렵네요. 사실 9월장은 좀 더 쉽지 않을 거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엔 유가가 올해 이번 주 초부터 이 저지른 이제 물가 상승 때문에 결국 다음 주 13일 날 이제 CPI 발표가 나올 건데 물론 예상치가 3.8%이긴 하지만은 이거 생각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8월달 CPI는 뭐 유가가 80달러대였으니까 뭐 오케이다 쳐더라도 결국에는 CPI가 끝나고 8월 의장이 만약에 그런 금리 9월달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뭐 말을 회피하거나 향후에 데이터를 좀 더 보겠다는 이벤트가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때 신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게 될 거고 그럼 시장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개장 전 체크리스트 챙겨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기다려주셨던